자, 우리 적중 여신으로서 국어 성적 제대로 올릴 수 있는 방법. 여기 오면 이제 그런 질문 하시는 거구나. 국어 시험에 성적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는 너무나 간단해졌어요, 여러분. 글을 많이 안 읽은 친구가 수험에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 거예요? 너무 다행이죠. 저를 만나실 수 있어요. 물론 과거에 책을 많이 읽었던 친구가 훨씬 더 지문을 읽기에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짜잔! 짜잔. 뭐 이런 거 넣어주시나요? 짜잔! 아이, 완전 와우! 넣죠. 오늘은 저희 해커스 공무원 학원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계신 고혜원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홍등이 여러분 안녕. 정말 반갑고요. 여러분들 기쁘고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처음에 강사를 하시게 되신 거예요? 국어 강사인데 이런 말을 써도 될까요? 땜빵이요. 비표준합니다, 여러분. 네네.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 다른 학원으로 이동하시게 됐는데 기간이 남은 종합반을 보충해준 선생님을 구한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 석사 시절에 아르바이트 제안이 오게 됐죠. 8주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 8주 하러 왔다가 이렇게 됐네요. 아, 그래요? 네. 그때 강의했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딱 수업을 하러 갔는데 전부 다 눈이 다 막 쫑긋, 눈이 쫑긋, 귀가 쫑긋, 눈이 반짝 뭐 이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실은 놀랐죠. 이 학생들을 정말 열심히 가르쳐서 원하는 어떤 합격의 그런 어떤 범주에 나가게 해서 삶이 변화되게 할 수 있다면 이 일도 되게 의미가 있겠다. 강사의 길이 생각보다 멋지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강의를 계속 해야지 라는 생각도 안 했는데 거기 학원 원장님께서 3개월만 더 합시다, 2개월만 더 합시다, 6개월만 더 합시다 뭐 이러다가 이제 여러분과 이렇게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연찮은 그 기회가 지금 이렇게 네. 적중 여신으로 이제 짜잔! 강의를 지금도 많이 하시고 계신데 강의할 때 뭐 어떤 마음으로 강의를 하세요? 매일매일 이런 마음으로 강의해야지 뭐 이렇게는 못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계획도 세우고 또 이렇게 연차가 바뀔 때마다 어떻게 하면 더 학생들에게 유익하고 이 수업을 들어서 이렇게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돼서 정말 효과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강좌가 될까라는 생각도 계속 많이 하고요. 사실 연차가 이렇게 올라가면 좀 책임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줄 알았어요. 아, 내가 이제 해놓은 게 있으니 이거를 이제 우려먹어야지 뭐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게 한 달 가고 또 새해가 되고 또 한 해가 더해 갈수록 아, 이분들에게는 정말 삶이 걸려 있는데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막 잠이 안 오는 것 같아요. 부담감은 사실 이렇게 잘 줄지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문득 이렇게 저도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럴 때 나는 애국을 하고 있어, 국가를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있어, 멋진 일을 하고 있어 뭐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외쳐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쑥과 마늘을 먹는 이 기간 싫잖아요. 먹기 싫고 정말 그 기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기간 안에 사실은 우리가 공부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인생의 새로운 도를 얻는 득도하는 기간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짜잔! 자, 우리 적중 여신으로서 국어 성적 제대로 올릴 수 있는 방법. 여기 오면 이제 그런 질문 하시는 거구나. 저한테 오시면 되죠. 여러분, 네.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국어 시험에 성적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는 너무나 간단해졌어요, 여러분. 잘 읽어라. 그러니까 잘 읽기 위한 독해에 대한 구조에 눈을 뜨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막독해 탈출하셔야 되고 구조적 독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눈 뜨셔야 되고 그 다음은 이제 감이죠. 훈련. 국어는 이제 이론이 그렇게 많이 비중이 높거나 어떤 암기의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독해에 대한 구조에 눈을 뜨시고 그 다음은 눈 뜬 그 상황으로 여러분이 계속 언어에 대한 감을 놓지 않기 위해서 아주 너무 헤비한 그런 모의고사가 아니라 10개씩 푸는 그런 모의고사를 지속적으로 푸시면서 여러분은 계속 나머지 4과목을 공부하셔야 돼요. 독해에 눈을 떴어. 그리고 이제 하부 모의고사를 풀다 보니 문학 지문이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럼 문학 지문 특강 들으시면 되고 독해 그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 그러면 독해 특강 정도 들어주시면 되고 간지러운 부분만 싹싹 긁는 특강들을 취사 선택해서 들으시면 국어 만점은 충분하다. 다만 이 흐름을 초지일간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겠죠. 독해에 눈을 뜨고 그 다음 하부 모의고사를 계속 가져가시면서 내가 약한 부분은 무엇일까 그 약한 부분의 특강들을 들어주고 그리고 모의고사를 가는 이런 순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반대로 물어볼게요. 공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양치기 노노노. 양치기 노? 의외인데요? 사실 국사나 이제 행정법 같은 네. 경우는 양치기를 공부하는 게 좋은 거죠, 쌤. 그럼요. 당연히 많이 풀면 좋은 거죠. 근데 국어는 양치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아. 오늘 1번부터 100번까지 풀고 내일 또 1번부터 또 뭐 301번까지 풀고 이렇게 양을 많이 하는 게 좋지 않고 아주 고퀄의 엄선된 지문을
반복해서 읽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 뇌의 가소성에도 훨씬 좋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네. 정해진 지문을 주기적으로 다시 반복해서 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같은 지문을 10번 읽는 것 이거 되게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네. 그게 훨씬 효과적이긴 하지만 이게 너무 힘드시니까 오늘 10개를 읽으시고 하부 푸는 거죠. 그다음 또 화요일에 10개를 읽고 그다음 수요일에 10개를 읽었으면 다시 목요일쯤에는 월요일에 읽었던 걸 한 번 더 복습해 주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추가 새로운 지문이 들어가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거는 양치기로 승부하려는 생각은 버려라. 안 돼, 양치기. 그럼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안 읽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글을 많이 안 읽은 친구가 수험에 들어왔다. 국어를 이제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 거예요? 너무 다행이죠. 저를 만나실 수 있어요. 맞아. 물론 과거에 책을 많이 읽었던 친구가 훨씬 더 지문을 읽기에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삶이 있어서 이제는 10대의 눈으로 지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지문을 읽을 때 그런 통찰력이 도움이 됩니다. 내가 과거에 좀 읽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해도 부주석독해 라는 것에 눈을 뜨시면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모든 것과 함께 글의 구조를 보는 순간 지문들이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쉽게 읽을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군요. 30일이 남았어요. 시험까지. 시험까지? 근데 국어 공부를 거의 안 한 거예요. 안 했어. 그럼 어떤 플랜을 짜서 왜 그랬어? 그럼 안 되지. 30일 남았다면 여러분 일단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독해랑 거의 같은 베이스로 시험 문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30일 남았다고 해도 쫄 필요 없고요. 논리 추론 특강 3시간짜리 특강이 있어요. P이면 Q이다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특강을 들으시고 남은 기간 모의고사 들으시면서 특별히 너무 모의고사가 헤비하시면 하프 모의고사 들으시면서 하루는 하프, 하루는 20개짜리 전체 홀 모의고사 들으시면서 마지막까지 강의 들으시면서 함께 하시면 충분히 국어는 어느 정도의 득점을 해내실 수 있는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저와 함께 하시면 더 좋겠죠. 네. 이제까지 이제 많은 수강생들 중에서 기억나는 수강생 있나요? 질문하시니까 기억나는 우리 수강생은 아침 특강에 맨 앞에 앉아서 네. 이렇게 졸던 친구가 있었어요. 나중에는 졸다가 울었어요. 너 왜 졸다가 우니? 라고 제가 궁금해 수업 끝나고 물어본 적도 있는데 자기는 아침마다 이렇게 수업에 오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안 오고 싶은데 그래도 합격을 해야 하니까 꾸역꾸역 와서 수업을 듣는데 자꾸 잠이 오고 근데 또 와서 졸고 있는 자기가 너무 한심스러우니까 막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이 결국은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군요. 오히려 저는 그 친구한테 참 많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노력의 끝은 반드시 있다. 그러면 혹시 저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대겸쌤은 살짝 걱정스럽죠. 걱정? 왜요? 너무 열심히 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우리 대겸쌤 보면서 감동받은 게 학생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강사분들이 천기를 누설해도 돼. 네. 이게 앞과 뒤가 그런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 대겸쌤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라고 저는 느껴요. 제가 속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안 속았어. 제가 뵌 네. 분 중에 정말 학생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고.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 별 감사합니다. 말씀을요. 저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저도 되게 감동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래요? 항상 상담을 하고 계세요. 항상 상담을 하고 계신 게 그게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수강생 다 만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저 그걸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덕분에 진짜 제가 열정이 대겸쌤만 대단하시구나. 하셨어요. 제가 대겸쌤 따라가려면 멀었죠. 무슨 대겸쌤의 말씀이세요? 그 선생님이 열정은 그- 제가 배워야 돼요. 아닙니다. 오늘 진짜 너무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 지금 어떠냐면요. 교실인데요. 저 라이트가 이렇게 쌍라이트가 저를 비추니까 상당히 좋네요, 여러분. 우리 대겸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너무 또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실 거죠? 완전. 끝은 아닌 거죠, 여러분? 네, 여러분이 안 그럼요. 불러주시면 못 나옵니다. 댓글로 빨리 초대 계속해줘요. 댓글로.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분명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그랬으면 않습니다. 좋겠네요. 네. 안녕. 안녕. 또 만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